이번 시간 키워드는 순차, 반복, 선택입니다. 코딩을 도와줘 AI로 인터랙티브한 코딩 프로그램 만들기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생성형 AI로 텍스트 코드를 작성해보고 생성형 AI를 이용한 게임을 만들어보고 마지막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디버깅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파이썬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초등학교 때는 스크래치 같은 블록 프로그래밍 코딩을 배우셨을 텐데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텍스트, 글씨로 쓰는 코딩 언어인 파이썬을 아마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서 많이 쓰는 언어는 파이썬이고 이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할 텐데 보통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에디터를 설치하셔야 되고 파이썬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해야만 파이썬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이 사이트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은 이 콜앱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콜앱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콜앱에 접속하고 어떻게 코딩을 작성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글 크롬 창을 열어주시고요. 검색어에 콜앱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앱을 검색을 하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콜앱,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접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콜앱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 방법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콜앱에 접속하셔서 여러분 메뉴창에 보시면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열어보시면 새 노트가 있습니다. 새 노트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이 새 노트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새 프로젝트 이름이 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제목 없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시고 테스트1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테스트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고요.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코딩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전부 다 코드를 완성해야만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이제 컴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어로 한 번에 바꿔주는 그런 방식들인데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해서 단락별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깜빡깜빡거리는 커서가 있는 창이 바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창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은 이 단락별로 바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 이제 코딩을 작성하실 수 있는 준비는 끝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파이썬 코드를 좀 배우신 학생들도 있을 거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처음 만나는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처음에 배울 때는 세 가지 알고리즘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이 기본 알고리즘의 이름은 순차, 그리고 반복, 선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코드고 여러분이 아마 정보교육 시간에 가장 이제 처음에 배우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순차는 어떤 내용이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스크래치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씩 블럭을 쌓으면 순서대로 실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차란 프로그래밍을 처리할 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반복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반복은 뭘까요? 바로 컴퓨터가 굉장히 잘하는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쓰기를 1000번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힘들죠. 사람은 이런 걸 어려워하지만 기계한테 똑같은 내용을 1000번 쓰라고 하는 것은 기계한테는 굉장히 쉽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기 어려운 반복 작업을 바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통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반복 알고리즘입니다. 마지막 선택 알고리즘은 뭘까요? 여러분 반복을 1000번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지만 똑같은 작업밖에 할 수 없다면 쓸모가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택 알고리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알고리즘이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GPT에게 명령을 내려서 코드를 만들어보고 내가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알고리즘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크롬 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드를 직접 작성하셔야 되는데 파이썬 코드를 GPT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탭을 열어주시고요. GPT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해봤던 것처럼 GPT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챗 GPT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새 채팅창을 열어주시고 아래 메시지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썬 순차 알고리즘을 공부할 수 있는 예제를 작성해 주어라고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챗GPT가 파이썬 코드로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아래 보시면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챗GPT만 있으면 파이썬 코드를 어느 정도는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제를 달라고 GPT한테 부탁을 하면 GPT가 코드를 만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이 코드에 대한 설명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 예시창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카피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걸 잡고 컨트롤 C를 하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피 코드를 클릭하시면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코드가 통째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열었던 그 콜앱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 복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창에다가 컨트롤 V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붙어있는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드에 대한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처음 보시는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자연어랑은 조금 다르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어떤 약속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약속을 모르는 친구들은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또 챗GPT한테 이거를 수정해달라라는 요청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코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이 샵 뒤에 나오는 것은 주석이라고 해서 실제 코딩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샵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보통 설명이거나 코드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샵 뒤에 나오는 이거는 설명이기 때문에 지우셔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 샵이라고 되어 있는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두 줄이 바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위에 있는 설명을 미루어 보았을 때 두 개의 숫자를 제가 입력했을 때 컴퓨터가 뭔가 저장한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유추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코드를 살펴보시면 리졸트는 결과죠. 결과하고 숫자 두 개 num1이라고 하는 것과 num2라고 하는 것을 더했을 때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수학에서는 분명히 두 수를 더했을 때 는이 아마 오른쪽에 나오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썼죠. 근데 여기서 는의 의미는 수학 시간에 배운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코드의 내용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파이썬으로 코드를 만들고 내가 이것을 수정해보는 이런 거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지금 코드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생성이 되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의미를 설명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결과값이 어쨌든 저장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떤 프린트, 출력하라는 의미고요. 괄호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하라는 것인데 한글로 두 숫자의 합은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값을 내놓으라 이런 겁니다. 결국 이 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내가 입력한 두 개의 숫자를 계산해서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까요? 실행은 단락별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삼각형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뭔가 작동하는 느낌이 들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창이 하나 나오고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7 더하기 9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을 한번 넣어볼게요. 7을 넣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랬더니 이 두 번째가 실행되고 있죠. 실행되고 있는 것은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작게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면서 이 줄을, 이 라인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더하기 9를 한다고 했으니까 9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프린트, 출력하라는 결과값이 나오죠. 16.0으로 나옵니다. 자, 두 가지 숫자를 입력받고 결과까지 출력받는 것을 확인을 하셨죠. 이런 식으로 순차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제 코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작성해 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예제 코드를 만들어 줄 수 없는지 GPT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순차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순차 코드의 예를 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런 결과값을 내네요. 섭씨 온도를 입력받아 화씨 온도로 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섭씨 온도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몇 도 C죠, C.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섭씨를 사용하지 않고 화씨를 사용합니다. 파렌하이트라고 해서 F죠, F. 그래서 우리는 몇 도 C를 쓰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F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 가면 바꿔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이제 온도 계산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GPT가 작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절차는 아래에 이제 보시는 대로 섭씨 온도를 입력받고 입력된 섭씨 온도를 화씨로 바꾸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뀐 화씨 온도를 출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한 다음에 코드를 새로 추가할 때는 여기 플러스 코드를 누르시면 새로운 셀 창이 열리고요.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코드도 한번 실행을 해보고 잘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한 23도쯤 된 것 같아서요. 23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23도씨일 때 화씨로 바꿨을 때는 73.4도쯤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 생활에 이 코드가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는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만들 수도 있을까요? 미국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73.4도의 화씨일 때 한국에서는 이게 몇 도일까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죠? GPT에게 이번에는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해보실 수도 있고 GPT한테 요청한 다음에 내가 고쳐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변수는 바로 섭씨를 의미하는 것 같아 라고 유추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면 같은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화씨는 F라고 말씀드렸죠. 그 섭씨는 C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개의 변수라고 불리는 것들을 자리만 바꾸면 자리 바꾸고 나중에 이 섭씨라는 내용만 화씨로 고치면 정반대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으로 떠올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고 챗GPT한테 한번 고쳐달라고 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 해볼 수는 없고 다른 예제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GPT에게 바꿔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씨를 입력하면 섭씨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화씨와 섭씨가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카피하고 한번 붙여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더 추가하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 보시면 섭씨와 화씨가 서로 지금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코드를 짜보고 그 다음에 GPT가 만들어낸 코드랑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하시고 이번엔 73.4도의 화씨일 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23.0도라고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소수점 자리 값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자료형이라고 불리는 개념인데 코드 값이 여러분 정수로 출력할 수도 있고 또 소수를 포함한 숫자로 출력할 수도 있는데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정수형이든 소수형이든 이런 자료형이라는 개념을 지정을 안 해줬을 때 그냥 소수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뒤에 뒷자리에 소수점들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23도로 이제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짜는 것들은 웬만큼 잘 작동한다 이런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차는 이 정도로 해보고요. 반복 알고리즘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PT에게 반복 알고리즘 예제를 만들어 주어라고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이라고 아마 안 해도 위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랬더니 프로그래밍을 좀 공부한 친구들은 금방 알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구구단을 만들어주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일단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구단을 만들 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두 개의 숫자 A 값과 B 값을 곱했을 때 결과값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1단부터 9단까지 해야 돼. 9단까지 다 내가 코드로 만든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코드가 길어지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이용해서 이 for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복문이에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for라는 것이 바로 반복문인데 곱셈을 이렇게 짧은 코드만으로 1부터 9까지의 모든 구구단을 처리할 수 있게끔 아주 짧게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반복문을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순차로 굉장히 길게 짜야 되는 내용들을 짧게 몇 번의 코드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정말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구단에 출력할 숫자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일단 2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2단 계산 곱셈식이 한 번에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입력하는 그 숫자에 해당 구구단이 쭉 나오는 거죠. 다시 실행해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9단도 가능할까요? 네, 9단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반복문을 안 쓰면 1부터 9단까지 하는 코드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반복문을 씀으로 인해서 1부터 9까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코드를 만들어낸 것이죠. 반복문은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선택 알고리즘의 예시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문의 한 가지인 if와 elif를 이용해서 간단한 선택 알고리즘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내려봤거든요. 네. 숫자를 입력했을 때 이것이 정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알고리즘이네요. 역시 코드를 만들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마이너스 7을 누르면 이것은 음수이다 라고 나오고요. 7을 넣을 때 양수입니다. if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건에 맞는지 체킹을 하고 그것에 알맞는 것을 선택해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0보다 클 때는 이것을 양수를 출력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음수를 출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0일 경우에는 0을 출력하는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을 선택문으로 구현한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개념들을 학교에서 이제 배웠을 때 내가 예시를 만들고 이렇게 처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순차 선택 반복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한테 파이썬을 이용한 간단한 숫자 맞추기 프로그램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숫자 맞추기 게임은 제가 의도한 것은 컴퓨터가 어떤 숫자를 정했고 제가 그것을 추측해서 하나씩 맞춰가는 그런 게임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동일한 코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되게 만들기 쉬운 프로그램이라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랜덤 숫자를 생성하고 1에서 100까지 숫자를 제가 유추해서 맞히는 겁니다. 자, 1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볼게요. 1부터 100까지 숫자인데 알고리즘상 중간값을 넣는 것이 유리하겠죠? 50을 넣었더니 너무 크다고 합니다. 그럼 1에서 50 사이겠죠? 25를 넣겠습니다. 너무 크다고 하네요. 그럼 한 17 정도를, 13 정도를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작다고 하네요. 그러면 18 정도? 19 정도 넣고요. 너무 크다고 하네요. 14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간단한 코드를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배운 순차 선택 반복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나는 만약에 1부터 100 사이가 아니라 1부터 1000까지 만들고 싶어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 1부터 100까지라고 하는 어떤 매개 변수가 보이죠? 이것을 이제 1000으로 수정하면 이제 1부터 1000까지의 이제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고 한번 고쳐보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GPT로 수정해달라고 한다면 비교해보시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시간에 많이 하는 게임이 있을 텐데 행맨이라는 게임 해보셨나요? 영어 선생님이 스펠링을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영어 단어를 철자를 말하면서 추측해 나가는 게임이죠. 그 행맨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으로 행맨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많이 만들었던 모양인지 꽤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되는지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역시 코드를 만들고 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정답 목록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드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아마 해석이 안 될 수 있을 텐데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것만 아마 꺼내도록 물어보도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 자바, 루비, 자바스크립트, PHP 이 중에 아마 답이 있을 겁니다. 실행을 했을 때 행맨 게임 문자를 추측해 보라고 했죠. 일단 많이 쓰는 게 모음을 많이 넣죠. A라고 했을 때 틀렸습니다. O는 있네요. I 하니까 틀렸고 지금 행맨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아까 예시가 뭐가 있었을까요? 원래 보고하면 안 되는데. 네, O가 있는 건 파이썬이죠. 네, 지금은 여러분 이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P 하면 P는 있죠. Y를 넣어야 되는데, 네, Y 하면 파이썬이니까 네, 파이썬 했더니 더 이상 이제 그리지 않고 정답을 맞췄습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런 행맨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코드를 이제 넣으면 이 GPT가 잘 찾아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GPT가 또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추천을 해줄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응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친구들하고 놀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딩을 도와줘 AI로 인터랙티브한 코딩 프로그램 만들기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의 기본 알고리즘에는 순차 선택 반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정한 코드와 GPT가 제안하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서로 비교하며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 코드를 응용하여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고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